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교통 오지인 영월군 상동읍. 이곳에 아주 특별한 무료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띠띠 빵빵. 마을 주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 영월 상동읍 번영회와 마을 이장님이 운행하는 영월 은빛 무료 콜택시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근화동 골목의 한 책방. 오랜 시간 책방 주인을 꿈꿨다는 부부가 문을 연 가게인데요. 부부는 이곳이 책을 구매하는 상점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데요. 부부의 특별한 책방을 소개합니다. 율곡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며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일을 하는 율곡 연구원. 율곡 연구원을 찾아가 율곡 선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들어보고 선생의 사상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17일 목요일이 수능날이죠.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금 이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어서 모두가 다 걱정입니다. 교육당국은요. 확진된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장, 시험장을 늘려나간다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진된 수험생이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교와 또 병상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하시고 네네. 확진이 되신다면 곧바로 관할 교육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육부가 최근까지 집계한 고3 수험생 중에 확진된 확진자는요, 1,850여 명인데 이제 수능 전날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 중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고요. 또 네네. 관할 교육청에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모두 가족분들 그리고 수험생 본인 모두가 다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능 날까지 컨디션 잘 유지해서요.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입니다. 카카오 친구가 있죠.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메시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삼행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삼행 주제는 대학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3 수험생들이 가장 또 바라는 게 대학생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삼행시 주제를 대학생으로 지정해봤습니다. 대학생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모두 고령화 인구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이나 폐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떠한 서비스가 증대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만나볼 이곳은요. 주민들의 사랑을 가득 담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월 상동읍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떴습니다. 주민사랑 한가득 싣고 달리는 영월 은빛 무료 콜택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강원도에서 그중에서 영월에서도 첩첩산중 이 성동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맞나요? 네. 어떤 택시예요? 지역 여기 상동읍이 네. 현재 거주 인원이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외 버스라든지 마을 셔틀 버스가 있긴 한데 여기는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신 교통약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지역에서 이제 이동 수단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 상동읍 번영회에서 이제
그 무료 택시를 개설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상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이 무료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무료 운행되고 있는 요 택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데. 네. 잠시 후면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좋아요. 저도 그러면 오늘 그 택시 타고 한번 상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교통운행이 적은 상동읍에 아침 공기를 가리며 달려오는 반가운 택시가 있는데요. 바로 은빛 무료 콜택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요게 택시예요? 야, 오늘 저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예. 저도 타도 될까요? 예. 아, 어디로 좋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님 코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우와, 야, 요게 상동읍에만 있다는 무료 콜택시죠? 아, 우와. 네, 안전벨트. 그럼 출발해볼까요?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운행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기름값이며 이게 차도 제가 보니까는 자차 아니세요? 제 차는 아니고요. 네. 저는 구례 사리 이장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마을 이장님이시구나. 영업용 택시 한 대 없는 교통오지 영월 상동읍. 이곳에선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는 은빛 무료 콜택시가 주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안전 운행 중. 9시 반서부터. 네. 콜 들어왔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내일 옥탑수 가려 하는데 예, 좀 맞을 수 있어요? 예, 어디세요, 지금? 여기요. 예. 연리밭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예. 연립이라는 한마디에 내비게이션 없이 도착.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하시고.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요. 잘요? 네. 방송국에서 MBC에서. 그래서 네. 아니 평소에 이렇게 택시 운영 안 할 때는 그러면은 읍사무소나 이런 데 여기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좀 가차워서 갈 수 있는데 좋아 여기 모욕 갈 때나 저 호에 이제 우체국 저쪽이 뭐야 농협 네. 여기 우체국은 있고 저에 보러 가고 모욕 갈 때도 우리 차가 없을 때는 노인들이 못 걸어 다니잖아.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동이 그렇게 막 멀지는 않으니까는 걸어 다니기는 한데 이게 막 뭐 우체국이나 어디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들리고 이러시면 어르신들 조금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신 분들이 이제 너무 고맙지. 교통제약으로 외출이 힘들던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택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볼일 잘 보고 가세요. 또 만나요. 어디세요, 지금? 아, 저기 239호로 알겠습니다. 첫 손님 내려주기 무섭게 바로 또 오는 콜. 인기가 굉장하죠? 주민 이름 한 번에 바로 목적지로 달려나가는 이장님 센스. 평소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겠죠? 집 앞에 왔어요. 예. 예, 나오세요. 예. 과연 두 번째 손님의 목적지는? 야, 우리 어머니 목욕탕 가시네. 딱 봐도 지금 목욕바구니 가지고 가시네. 택시 오라이. 택시 오라이. 그런데 가만 우리 어머님 손이 빈손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아유, 기사님 주셔요. 저는 괜찮아요. 야. 아니 기사님 요런 거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도 있어요. 뭐요? 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택시비는 이제 무료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기사님한테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빈손으로 나오시는 법이 없네. 네. 택시는 무료로 운행되지만 오고 가는 정만큼은 넘쳐나는데요. 주민 사랑의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한 분 저 나와 있네. 합승하시는 거구나 합승. 그래. 아,
야! 오늘 목적지가 같으신 손님분이 또 타시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앞으로 모실게요. 앞으로. 앞자리로.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안녕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간다. 마을 지리와 주민들의 대소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이장님이 운행하기에 이용이 더욱 편리한데요. 목욕탕, 읍사무소, 은행에 요즘은 김장철을 맞아 우체국 특배 손님까지 이동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짐까지 들어드리며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서 불편함을 돕고 있는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사랑방처럼 마을의 소식통까지 되어줍니다. 이제 모욕도 가시고 네. 볼일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 한 중간 지점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차를 이제 대기. 바쁘게 보냈던 오전 시간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채 시작도 하지 않고 운행일지부터 먼저 작성한다는 이장님.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택시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 오후콜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이 택시 언제까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아직 건강하죠? 엄청 건강하실 네. 것 같은데요? 응. 아직 멀었습니다. 한 40년은 제가 하지 않았나. 이 상동업이 있는 한 이 택시는 계속 달리는 건가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요, 은빛 콜택시가 우리 어르신들의 황금빛 얼굴로 만들어드리는 그날까지. 그렇죠. 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띠띠하면 빵빵이라고 해주세요. 띠띠! 빵빵! 마을 어르신들의 황금빛 일상을 위한 은빛 무료 택시의 따스한 동행. 주민 사랑 가득 담은 은빛 무료 택시는 띠띠 빵빵.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네, 택시를 모셨던 우리 이장님께서 성함만 들어도 맞아요. 주민들의 성함만 들어도 아셨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월읍 상동읍에서는요, 사실 뭐 버스나 택시가 많이 다녔었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버스도요, 뭐 1시간에 한 대, 맞아요. 몇 시간에 한 대씩 있고요. 택시는 그나마도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아시고요. 영월 상동읍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야. 지역의 기업체와 상점 청년들이 함께 택시 아. 운영비를 모셨다고 하네요. 정말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펴본 이 은빛 택시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좀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삼행시 주제는요, 대학생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활을 꿈꾸는 학생들 맞아요.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학생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역시나 가정용 믹서기 네.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춘천으로 가보겠죠? 자, 춘천으로 가볼게요. 춘천 소식이고 요즘 사실은 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구매가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책도 우리 명수 씨도 많이 보시지만 책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서점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책방들이 더 매력에 그래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방만의 색깔, 그 특별함이 빛을 더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특별한 책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책장마다 칸칸이 행복이 꽂혀 있는 공간. 차곡차곡 꿈을 쌓아 올린 부부의 작지만 특별한 책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높은 건물이라곤 보이지 않는 춘천시 근화동 구도심. 번화가도 아닌 이 마을 골목 안쪽에 최근 책방이 한 곳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둘 단골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큰 서점은 아니고요. 작은 책방인데요. 좋은 책하고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곳이고요.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펼쳐지는 벽면 가득한 서가. 북큐레이션부터 남다른 주인장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단순히 경제서적, 여행서적 이렇게 장르로 구분하는 게 아닌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는 항목들. 심지어는 이런 항목까지 있는데요. 아예 무슨 책인지도 모르게 꽁꽁 포장해 놓은 책들. 아니,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이 책은 저희 책회가 적은 키워드만을 보고서 고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름과 내용도 모르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검색에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책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어릴 적에 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책장을 펼쳤다가 느꼈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환불 되나요? 환불 안 됩니다. 그냥 재밌게 보세요. 뜻밖의 즐거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깜짝 책 바로 옆쪽에도 심상치 않은 책들이 보였으니 미미책? 이건 또 뭐죠? 책방의 청소년 프로그램이고요. 어른들이 와서 먼저 결제를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와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을 골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명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선물. 어른들이 직접 골라 계산해둔 책을 청소년들이 가져가도록 해주는 거죠. 요즘 친구들이 사실 입시를 위한 책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을 마음 편하게 골라갈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춘천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지만 의외로 여행 오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재밌어 하시면서 기념으로 많이들 선물해 놓고 가셔요. 청소년 여러분, 부담 없이 골라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림 가져왔어요. 일단은 여기다가 놓을까? 그나저나 책방에 웬 그림들이죠? 미술 작품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정은혜 작가님 그림 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될 그림이고요. 책방에서 전시회도 하네요. 그냥 일반 전시는 아니고요. 정은혜 작가님의 책에 관련된 전시이고요. 그림을 어디다가 걸까? 2단에 있는 책을 위나 아래쪽으로 옮겨놓고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 가벽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책방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부부. 두 사람은 같은 꿈을 위해 오랜 직장 생활도 과감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책방을 하시려고 조립체제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도 방 하나에 책이 꽉 찰 정도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시면 어떠세요? 만지고 싶잖아요. 책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님도 안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보고 나서 고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책방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책방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책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의 취향으로 같이 섞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점점 저희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고 근화동, 더 나아가서는 춘천 시민 이런 분들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 동네 책방만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방이 좋으세요? 아버님 좋으세요? 그거야 뭐 신랑을 빼면 안 되죠. 신랑이 최고. 신랑이 있는 책방이면 좋아하겠죠. 알콩달콩 사랑이 꽃피는 책방입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부부의 책방. 오늘부터 20일간 이곳은 책방이자 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회 준비 다 끝나셨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나요? 예,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가에 빼곡히 진열된 정은혜 작가의 작품들. 그녀는 수천 명의 캐리커처를 그리며 편견 없이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를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최근에 은혜 씨의 포옹이라는 그림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앞에 두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거는 꼭 전시를 해야 된다. 되게 단순한 선이지만 다정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요즘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보러 왔다가 미술 전시까지 감상하게 된 손님들. 이런 뜻밖의 즐거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 사이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이것도 보니까 내용도 되게 좋고 되게 이색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보시고 위로 많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져가신 책은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많이 읽었어요? 아직 많이 읽지 못했지만 잘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저희 그 미미책 선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예요. 저희 책방에서 책을 한 권 가져갔었거든요. 무슨 책 갖고 갔었어요? 제가 가져왔던 책 이름이 뭐였죠? 노르웨이 숲을 만지다. 책을 안 봤구나. 볼 거예요. 학생이라고 꼭 참고서만 사야 하나요? 입시나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싶은 마음들. 여기 책만큼은 편하게 읽으렴. 일단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고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나마 책을 볼 수 있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네 책방들이 다 각 지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고민하면서 상생해 나가야 책방이 오래오래 미래 세대에도 이런 종이책이 있었다라는 걸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고 스마트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잠시 내려놓고 사색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내 손으로 직접 책을 만지고 종이의 촉감을 느끼는 곳. 부부가 꿈꾸는 동네 서점은 그런 곳입니다. 아니 미미책 선물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예전에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제가 청소년이 좀 되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까? 책을 읽고 싶긴 한데 선택을 못하겠다 할 때 동네 책방 찾아간 매력이 이런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책을 고르는 그 과정, 책을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동네 책방을 가는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 작가의 작품 전시회는요 11월 29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부의 책방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두 번째 소식 춘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그리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후면 이제 네. 수능이 있는데 맞아요. 목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혹은 조카들 수능 화이팅하라는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 우리 명수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말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대학생으로 오늘 저희가 삼행시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대학생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볼 텐데요.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포항 운하축제가 얼마 전 열렸습니다. 다양한 축제 현장이 가득했던 포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물길. 포항운하가 오늘은 각양각색의 창작보트를 만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완전 튼튼해요! 완전 멋져요! 완전 대박이에요! 지구환경을 지키고 아이디어를 뽐내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포항운하를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뜨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우리 함께 구경 가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포항운하축제.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인데요. 다들 출정 각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5살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였고 쭉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6학년이면 초등학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추억을 한 번 더 만들고자 여기 참여했어요. 동네를 돌면서 페트병 주워서 씻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큰 거는 쓰레기장 가서 찾아서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팔품으로 친환경 창작 보트를 만든다는데요. 저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기게 되겠죠. 2023년에 포항에 해상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해서 그 해상 케이블카를 컨셉으로 했어요. 이 배의 포인트는 밑에 페트병에 뚜껑을 몇 개씩 열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 배가 안전하게 물에 잘 뜰 수 있게 하는 게 이 배의 포인트입니다. 마치 놀이처럼 재밌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포항 운하가 오늘은 교실인 거죠. 재료 구하는 것부터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배우고 또 뭐 배 만드는 걸 과학적 원리로 직접 만드는 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까 일단 또 물에 띄우면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멋진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하죠.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추면서 협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수평 맞춰야 돼, 수평 맞춰서. 됐어? 됐어. 오케이. 경주 양동초등학교에서 와서 이 배 보트 이름은 양동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동 마을을 배경으로 배 컨셉이 기와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완성하면. 올해 에코보트 경연대회에 참가한 경북의 학생들은 모두 19팀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아이디어가 점점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래가 살아 생전에 이제 막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자기가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본따서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고래배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페트병 하나하나가 모이는 거여서 감이 안 잡혔는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모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만들어지는 것도 같고 너무 재밌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에코보트를 만드는 동안 포항운하 한쪽에선 희한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응원전도 뜨거운 이 행사의 이름은 방티타기 대회. 직장 동료나 친구들 또는 가족들끼리 팀을 이뤄서 참가할 수 있는데요. 포항 운하위를 이보다 별나게 달리는 즐거움은 없겠죠? 처음 참가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걱이 무거워가지고 이게 노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출전하게 됐는데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재밌네요. 물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자, 그럼 다시 에코보트 경연대회장으로 가볼까요?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에코보트들이 심사대에 올랐는데요. 직접 만든 에코보트를 설명하는 학생들. 와, 정말 똑소리 납니다. 주력과 블러스 탱크만을 이용해 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를 저어 나가는 무등배 에코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네.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배가 안정적으로 물에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뚜껑을 열어요. 학생들이 일단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야 돼서 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있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품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직접적으로 만들었고 참여했느냐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에코보트를 만들었으니 실제로 물에 잘 뜨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심사 과정인데요. 우와, 예상보다 더 잘 뜨는 것 같죠? 고래배도 둥둥 물 위에 뜨고요. 자, 이번엔 좀 아슬아슬한데요. 다행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우와, 크기도 디자인도 범상치 않은 에코보트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름이 여자팀 중학교인데 영화의 공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말머리가 있는데요. 이건 동방 공주와 함께 포항으로 향하는 말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었네요. 에코보트의 성능도 굿! 네,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만호 1등! 자전거의 바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노와 다른 노를 만들었는데요. 물레방아를 보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제철지국 성공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추억 쌓을 김에 그냥 나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고 너무 좋아요, 지금. 추억을 더 깊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기억에 남을 일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좀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귀찮아서 막 버리곤 했는데 그게 다 바다라고 할 줄 몰랐거든요. 포항문화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폐품을 이용해 근사한 에코보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포항 운하축제. 내년엔 여러분도 축제 현장에서 즐겨보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MZ세대 시선으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 MZ 리포터죠. 가을양이 율곡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율곡연구원이라고 하시죠? 네. 율곡 선생과 연관이 있는 연구원입니까? 아니, 용서수 씨 MZ세대 맞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율곡 연구원이니까 맞겠죠. 아니, 왜냐면 네. MZ 이 리포터 가을양도 딱 거기까지만 알고 그래요? 율곡연구원을 찾아갔거든요. 네네. 율곡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지, 율곡 선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화면 속에 답이 있거든요. 함께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와본 곳은 율곡연구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박원재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율곡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뭐 일단 이름이 율곡연구원이니까 율곡 선생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성과를 일반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관련해서 신사임당과 같이 그 행적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연구 플러스 연구 성과를 일반에 보급하는, 넓게 말하면 전통문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혹시 여기 하시는 역할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원장이니까 이 기관의 항의를 총괄을 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런 일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율곡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율곡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또 잘 아시는 퇴계 선생님하고 조선시대 어떤 그 정치나 학술을 그 양분했던 그런 큰 산맥이시니까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또 신사임당, 어머니 신사임당이 또 유명하시고 그 모자 관계, 지금 저 5천원짜리 5만원짜리 화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율곡 선생을 이렇게 많이 존경한다고 뽑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율곡 선생님은 어떤 인물일까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좀 워커홀릭적인 어떤 일을 기획하고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그런 식의 그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율곡 선생님께 그 러브 스토리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야사로 전해온 것 중에는 또 저 황주에 있던 기생분하고 또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데, 율곡 선생님이 또 그 부분에도 직접 쓰신 글도 있어요. 시도 쓰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요즘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관계라는 것을 혹시
그 어린 기생이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그 기생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은 어떤 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통 옛날에는 관직에 있으면 그 관에서 그런 일을 하던 기생들이 있었거든요. 소속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관계였고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어린 기생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글을 또 몸소 남겨줄 정도로 그런 점에서 또 좀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율곡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아마 그런 그 직업으로 말한다면 현재는 대학 교수가 가장 어울리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좀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관료라든가 정책가가 되어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그 율곡 선생님의 사상 있잖아요. 이거 혹시 요즘 시대에는 약간 이런 사상, 율곡 선생님의 사상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율곡 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율곡 선생님 이런 생각은 좀 요즘 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몰라도. 율곡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르고 곧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모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 강조하시기도 했지만은 또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이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도 상당히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판서로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왕에게 먼저 보고했다가 왕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면은 그럼 어쨌든 정책을 올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본인이 어떤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나면은 왕에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났었는데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때 함경도에서 여진족이 침입했었는데 말이 모자랐어요. 군마, 전쟁을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국에 말이 얼마나 있는지 말을 공출을 하라고 말을 이제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외도시 임금님 보고 말을 만마리고 이마리고 모아가지고 전방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했는데 만마리, 2만마리가 안 모이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시행을 해보고 말을 바치는 사람에게 군역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전방에 급한 일을 보내고 왕에게 사후 보고를 해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고 이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원칙은 지키시되 또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신 그런 분이다. 마음속에 새겨두시던 율곡이 선생님께 명언 하나만 알려주세요. 명언이라기보다 율곡 선생이 1574년에 선조임금인데 만원봉사라고 올린 게 있어요. 이제 만자로 된 상소문이다 해서 만원봉사라고 그러는데 만자가 좀 넘죠. 조선시대 그 만원봉사라고 불리는 상소문이 몇 개 있는데 율곡 선생님께 가장 유명해가지고 조선시대 만원봉사는 바로 율곡 선생의 만원봉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상소문인데 거기서 율곡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라는 거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성과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고 안 되죠. 앞으로 율곡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하는 거 계속 이제 율곡 선생이나 사임당 선양하는 것을 하고 또 율곡 연구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우리 지역 전체의 어떤 옛날 기록유산이나 아까 말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계승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릉을 넘어서 강원도 전체에서 그런 일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제 강원 역사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 강릉시와 강원도가 협력해서 기반을 세워서 율곡연구원이 하는 일이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돼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요즘에 요번에 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 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그 특별자치도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굴해서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리가 특별한 역사, 특별한 전통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쪽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사전에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좋으신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율곡 선생을 딱 빗댔을 때 정말 융통성 있는 인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원리 원칙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일처리를 탄력적으로 해내셨다는 게 정말 역시나 합리적인 분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딱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야 될 그런 인재상이죠. 네. 이 융통성. 오늘 잘 배워갑니다. 네,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율곡연구원에서 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통, 역사, 이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그리고 삼행시까지 만나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시청자 소통 채널 구름 하늘 산님입니다. 무료 콜택시 어르신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정겨움이 오고 가는 은빛 무료 콜택시 이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 표정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도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 저희도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빠 고향이 영월이기도 하고 산소도 영월에 있어서 1년에 2-3번은 가는데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또 무료 택시가 있다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 작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희님이 주셨네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학수고대 하셨죠. 카타르 월드컵 생생하게 생중계 부탁해요. MBC 해주셨습니다. 네네. 많은 시청 바랄게요.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두근두근 떨립니다. 맞습니다. 잘해낼 수 있겠죠? 기대를 할게요. 네. 네. 자, 명숙님. 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테지만 학업에는 알맞은 시기라는 게 있어. 생가슴 알아야 할 수능이라도 기쁘게 준비해야지.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옥수님. 자,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학생일 땐 몰랐어요. 그때가 행복하다는 걸. 맞아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니 생각이 더욱 나네요. 학생일 때가 모든 대학생들 화이팅! 학생일 때 참 좋았죠, 영소 씨. 저 말씀을 사실 안 믿었어요. 네네네. 영수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수험생 때 저 말이 들어옵니까? 몰랐죠. 근데 지나고 나고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저게 정말 명언이고 진리구나를 느낍니다. 네. 모든 대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학생일 때 정말 좋거든요. 즐기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더욱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생분들도 그렇고요. 수험생분들도 수험생 때가 참 좋았다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와닿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김주환님의 작품입니다. 네, 대학생 그 시절 그 시간 소중히 간직한 시간들. 학과에서 놀고 과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연극과 이 수화를 연습했던 우리.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추억을 떠올리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때 어떤 공기라든지 그때 그림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엄재용님. 네.
자, 대부분의 추억은 학교를 다닐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생한 그때의 추억 아직도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보고 싶다 친구들아.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자주 못 보죠. 너무 아쉽죠. 근데 또 그때 친구들과 같이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또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제 본 친구들 같아요. 그냥 맞아요. 어제 봤던 친구들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엄재용님의 사연 들으니까 네. 오늘 뭐 이게 좀 핑계 삼아서 그냥 11월 14일이라 전화했어 하면서 어허.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안부 통화 나눠보시는 시간 갖는 것도 어떨까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찬찬 마음님이 주셨습니다. 네. 대학 수능 앞둔 조카에게 전하고 싶어요. 학교를 쫓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그게 제일 후회스럽더라. 학교를 쫓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네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걸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인생을 미리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네. 조카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후회하신다고 예. 꼭 하고 싶은 걸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조카분은 속으로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치 이모나 고모 저도 압니다. 네. 근데 저 나이 때는 또 저게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잘 모르죠. 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진형님입니다. 대학생 되면 여자친구 만든다는 동생아. 학교만 잘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엄마가 공부하랬지? 공부하랬지? 생각해봐. 우리 얼굴 대학 간다고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학 가면 생기잖아요, 용석 씨.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여자친구 생기죠? 네네. 예. 네, 장진영님의 그 남동생께서 네. 저걸 보시면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예. 생깁니다. 엄청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긴대요. 네. 예, 이분은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계속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분과 계속 오래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학생으로 삼행시를 받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과연 누굴까요? 오늘 당첨자입니다. 짜잔! 장진영님 방금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네. 대학생이 되면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네.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때 만난 분하고 결혼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행시 당첨자까지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네. 자,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